팔을 들고 자면 일자목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팔을 들고 자는 게 단순히 무의식적인 습관이라고만 보기는 또 힘듭니다. 일자목을 유발하진 않지만 분명 일자목과 관련이 있고 또 이 습관을 방치해 놓으면 팔 저림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팔을 들고 자는 습관이 생기는지 자세한 원인과 자가 진단 방법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목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가 일자목인지 아는데 이것도 물론 일자목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일자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목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아니 이건 일자목이 아니라 거북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거북목입니다. 뭐야 방금 일자목이라면서요. 그리고 일자목입니다. 예, 일자목은 대부분의 경우 거북목과 함께 나타납니다. 일자목은 목 커브가 없어지면서 편평해진다는 말이죠. 일자목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목 커브가 사라져 있는 편평함이 관찰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쇄골에 턱을 대보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보세요. 턱이 쇄골에 문제없이 닿으면 정상입니다. 반대로 턱을 쇄골에 대기 힘든 경우는 일자목일 가능성이 크겠죠. 또 겨우 턱이 닿기는 하는데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마셔봤을 때 호흡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이 또한 일자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베개 없이 한번 누워보세요. 딱딱한 바닥이면 좀 더 좋습니다. 방금 일자목이셨던 분들은 팔다리를 편하게 펴고 누웠을 때 어깨가 들려 있을 겁니다. 또 턱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턱 또한 살짝 위로 들려 있을 겁니다. 목도 편한 느낌이 아닐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깨가 바닥으로 내려가니 좀 더 편한 느낌이 드시죠? 이래서 팔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느껴보시면 목이나 가슴에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조이는 느낌이 발생하는 구간을 흉곽출구라고 하는데요. 흉곽출구는 팔로 내려가는 주요 신경과 혈관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일자목이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게 되면 이 흉곽출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잠깐이면 크게 상관없는데 만약 밤새 흉곽출구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 주무시다가 팔이 저리거나 팔이 아파서 깨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신경이나 혈관이 오랫동안 눌려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일자목이 있는 상태에서 눕게 되면 어깨가 떠 있고 불편하니 나도 모르게 팔을 들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팔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팔을 들고 자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흉곽출구가 오랜 시간 눌리다 보니까 만성적 팔저림, 흉곽출구 증후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팔을 들고 잔다고 흉곽출구 증후군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일자목이 없는 상태에서는 팔을 들고 있다고 딱히 흉곽출구가 압박받지는 않습니다. 등을 말고 팔을 들어보시면 팔이 잘 들리질 않으면서 목 앞쪽이나 쇄골 근처가 뭔가 답답해지는 압박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척추에 키 커지는 느낌으로 가슴을 펴고 팔을 들어보시면 팔도 훨씬 잘 들리고 압박감도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고 자느냐 아니면 내리고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팔을 들고 잘까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을 들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일자목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몹시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일자목을 정상화시켜주면 이런 팔을 들고 주무시는 습관까지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자목은 단순한 목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척추 전체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접근할 방식도 허리부터 바로 잡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참고로 이 운동은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꿀잠 예약이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동도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너무 딱딱하지 않은 바닥에서 베개를 베지 않고 놓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시니까 침대나 매트리스 위에서 실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어깨가 좀 떠 있고 턱이 좀 들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억지로 어깨를 내리지 말고 턱도 당기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무릎만 세워줍니다. 그리고 꼬리뼈를 등 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잘하셨으면 골반이 전방회전하면서
허리가 꺾이게 될 건데요. 허리를 펼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허리를 억지로 펴려고 하면 특정 구간만 과하게 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추 전체를 부드럽게 신전시키기 위해선 허리 자체를 꺾으려 하는 것보다는 골반을 움직여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꺾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당긴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허리에 불편감이 유발되지는 않고 힘이 들어오는 느낌만 잘 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꼬리뼈 당김을 잘 유지해서 천천히 무릎을 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어깨도 바닥으로 내려와 있고 턱도 불필요하게 들려있지 않은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목에 불편감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턱을 억지로 내리려 하거나 어깨를 억지로 바닥에 붙이려 하면 목에 불편감이 듭니다. 목에 불편감이 없으면 호흡만 해주시면 되는데 호흡을 마실 땐 편하게 마셔도 됩니다. 다만 호흡을 내쉴 때 기껏 당겨놓았던 꼬리뼈가 자꾸 풀리려고 할 겁니다. 호흡을 내쉴 때 꼬리뼈 당김을 잘 유지해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호흡을 다 뱉어주려 하면 척추와 복부까지도 힘이 잔뜩 들어오실 겁니다. 척추를 펴는 힘은 복압으로부터 나타나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복횡근까지 같이 사용해 주는 겁니다. 좀 복잡했으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무릎 세우기, 꼬리뼈를 등 쪽으로 당겨 올리기, 허리에 불편감 없이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꼬리뼈 당김 유지해서 양무릎 펴기, 호흡을 끝까지 마시고 끝까지 뱉어주되 호흡 뱉을 때 꼬리뼈 당김 풀리지 않게 잘 유지해주기 1분간 반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10초 휴식 후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양무릎 세우기, 꼬리뼈를 등 쪽으로 당겨 올리기, 허리에 불편감 없이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꼬리뼈 당김 유지해서 양무릎 펴기, 호흡을 끝까지 마시고 끝까지 뱉어주되 호흡 뱉을 때 꼬리뼈 당김 풀리지 않게 잘 유지해주기 1분간 반복합니다. 훌륭합니다. 10초 휴식 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양무릎 세우기, 꼬리뼈를 등 쪽으로 당겨 올리기, 허리에 불편감 없이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꼬리뼈 당김 유지해서 양무릎 펴기, 호흡을 끝까지 마시고 끝까지 뱉어주되 호흡 뱉을 때 꼬리뼈 당김 풀리지 않게 잘 유지해주기 1분간 반복합니다.
운동이 다 끝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팔다리를 펴고 누워보세요. 어깨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턱도 내려가 있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턱을 쇄골에 한번 붙여보세요. 아까 잘 붙지 않던 턱이 굉장히 편하게 쇄골에 붙으며 더욱 잘해주신 겁니다. 마술이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